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수 김어준입니다. 새로운 방송 만났습니다. 나는 꼼수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헌정하는 방송으로서 각하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각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친밀하고 정교하고 극강의 꼼수 앞으로 매주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석 대표 얼굴만 보면 저거 어떻게 키워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 차두리가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지 때문이야, 지 때문이야, 피곤한 지 때문이야, 피곤한 지 때문이야. 단 한 번의 적은 양을 먹어도 쥐가 죽게 되며 사용도 아주 간편합니다. 쥐가 잘 먹는 쥐약 주사. 가까운 농협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저희 고정 게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현재는 의원이 아니에요. 네. 전혀. 전 의원이신 17대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은 한시적 방송입니다. 예. 네. 퇴임하는 그날까지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꾸거나 할 텐데, 오늘은 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예. 밝혀야 할, 첫 방송인 만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태지 이지아 씨 사건. 요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그 왜 결혼을 비밀로 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BBK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BBK하고 관련된 사건이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왜냐면 이게 꼼수의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우선 서태지 이지아 씨 건에, 예. 뭐랄까요,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사실을 유출하였느냐. 예. 보통 이 정도, 메가톤급 연애, 폭로 기사가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 기사를 발굴해낸, 혹은 추적해낸, 언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추적했는가. 예. 그 후속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건 없어. 이거는 누가 유출했는지가 없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출의 소스를 추정해 보면, 예. 당연히 아무도 몰랐으니까 법무법인 양쪽, 서태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과 이지아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양쪽밖에 모르잖아요. 예. 뭐 거기 주민등록 번호도 없었다고 하니까, 판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근데 서태지 쪽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에서는 자기는 서태지 인지조차 몰랐다고 했단 말이죠. 예. 남는 건 이지아 씨 쪽을 대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곳이 BBK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 2007년에 예. 변호했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막 안 하고 도대체가 이게 아니 우리 김어준 총수는 공중파에서 잘린 지 오래돼갖고 그런지 감이 떨어졌고 서두가 너무 길어 일단. 숨 막혀갖고. 아니 그리고 왜 난 소개를 안 해? 맞아요. 교수는 소개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는 뭐 거의 조그만 방에서 3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 구성에서는 김영민 씨, 네, 각종 공중파에서 다 잘리고 있는 김영민 씨. 아니 요즘 공중파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녹음 겸 중간중간에 예. 중간중간에 인터셉트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 세치기 평론가. 저는 이걸 암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약. 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2명이 주로 떠들고 1명은 기계를 만지다가 중간중간에 찬성했으면 들어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은 네. 저희가 이것을 들을 분들은 이미 알고 듣게 된 거죠. 네, 아이팟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것이고 예.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과연 이 방송이 퇴임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퇴임이면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인지 아니면 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네. 2월 28일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상태로 가게 되다 보면 이제 어제죠, 어제. 네. 재보궐선거 아주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참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소 쓰시던 꼼수에 비춰보면 네. 이쯤 되면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가 고민하던 게 있거든요. 권력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강해지면 내가 계속 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라가 바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친위 구데타를 꿈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추정이니까 허위사실 아니죠. 이런 허위사실로 무죄됐는데도 늘 두려워. 이쯤 되면 은근슬쩍 이 국정을 연장할 수 있는 친위 구데타를 꿈꿔보지 않겠느냐.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국가를 살짝 혼란에 빠뜨리면서 남북 문제를 경색시키고 전쟁의 위협이 생기는 것처럼 상황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 슬그머니 또 군이 들어온다든지 아무리 세상이 지금 21세기고 민주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독재자들의 꿈은 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001%의 가능성이지만 영어로 하면 in case of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에 인케이스 오브? 아니 실제로 예, in case 영어 하면 in case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친위 구데타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친위 구데타라면 803 쪽에 어떤 점쟁이가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다. 예.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어도 예. 제 발달된 촉으로 기초해 보면 이렇게 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이 오를 수가 있어요. 남부 관계를 경색시킨다. 경색시키고 그 와중에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꿈꾸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늘 기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풍 소위.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그 방송은 계속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친위 구데타가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방송은 끝납니다. 셋 다 어디 슬그머니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위 구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촛불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정권 교체를 기다리자. 너무 이명박 열받게 하지 말고. 의원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죠. 서태지 이지아 건으로부터 BBK를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난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그렇죠. 치밀하게 일어난. 예, 근데 이번 서태지 이지아 그 이혼 사건을 보도하면서 저도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건을 봤죠. 아는 연예인 있으세요? 아는 연예인이요? 있죠. 김어준, 김용민. 이건 편집하고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나 했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네. 열심히 기사를 보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도 오고 트윗에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 트윗에 저한테 이제 멘션하는 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의원님 BBK 시사인 사건 무죄 나온 걸 무혐의 나온 거를 덮으려고 서태지 사건이 터졌다는데요. 이 정권이 정말 이럴 정도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의 꼼수로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한가 보죠. 바로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묵살했죠. 그랬더니 아는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몇 명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 시간까지 쟀어요.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터지고 그 BBK 시사인 보도 내용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민사니까 뭐 무죄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무혐의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기각이 됐으니까 돈 낼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은 정당한 보도를 했다. 시사인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30분 있다가 서태지 이지아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얘기하고 말겠거니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 그런 연예계 큰 사건이 나면 보통 그런 얘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죠. 늘 아. 음모론이 있죠. 그런데 인터넷을 쫙 도배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깊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나갔더니 정말 잘 모르는 아줌마가 네. 저는 저를 지지하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서태지 이지아 이혼회 때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BBK 사건 덮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시원 욕을 하면서 이놈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래요. 쌍시원 욕이 뭡니까? 그런 욕은 이제 뭐 이런 쌍놈은 개놈은 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에 더 열을 받더래요 딸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배드민턴 친다면서 봉도사 아저씨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고. 아유 싫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젊은 엄마가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내린 결론이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는 차원을 떠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이 힘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레임덕의 큰 특징이 뭐냐면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권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임덕이 그냥 이 정권의 권력 내부에서 그 힘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거 보니까 레임덕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뿌리까지 깊게 들어왔구나. 그때 제가 사실은 재보궐선거에 압승이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으니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각하께서 그동안 쭉 쌓아온 꼼수. 예. 이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업적. 네, 업적이 업적이 빛을 발하는 거죠. 예. 꼼수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일반인들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른이라고 하는 곳이 이지아 그 변호를 이혼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BBK 사건도 이명박 측에 서서 계속 변론을 하던 그렇죠. 기업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대법원 관련 이 재판을 싹쓸이 해갖고 제일 큰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김앤장도 2010년에 상반기에는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1위 했어요. 1위 했더라고. 근데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김재정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네. 김재정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 아니에요? 네. 우리는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은 그 땅 내 거 전혀 아니다. 네. 우리 처남 거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김재정 측에 서서 바른이 변론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BBK 연루 사건이죠. BBK 연루 사건이죠. 그리고 뭐 이제 KBS 정현주 해임 무효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는 그 김영호 국회의장을 또 변론했고. 네.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도 뭐 있나요? 촛불 집회 때 왜 상인들 연합이 예. 촛불 단체들 상대로 맞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그것도 정부 측에서 한 거죠. 정부 측 사이드에 변호한 거죠.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그것도 발언해서 했어요. 발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말든지. 발언과는 전혀 다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BBK와 서태지 쪽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티즌들 중에서 누가 이걸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렇죠.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누수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언에서 양쪽의 변론을 다 알고 있고 정확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BBK 사건을 누를 수 있는 이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은 발언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개연성 높은 추정인 것이 너 개연성이